자, 오늘은 슬기로운 세무생활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저희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인데 들어오시면은 쫙 다 풀어드립니다. 네, 오늘은 인건비 경비처리. 저희 이제 방송이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들으시고 소상공인 뭐 이런 분들 많이 듣고 계시는데 좀 가뜩이나 장사 안 되는데 이거 인건비 이거 너무 많이 나가 이거 경비 처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문자들 저희가 많이 받아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상담을 위해서 슬기로운 세무생활 최적화된 분이죠. 네, 김순아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보이는 라디오 진행 중인 거 아시죠? 네네. 네. 카메라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저 앞에 카메라, 보이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TBS TV 그리고 TBS 라디오 또 TBS 유튜브 저희가 실시간으로 생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막이 시민의 방송 TBS로 나가고 있는데 아니고요. TBS FM 채널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유튜브는요. 네. 그리고 TBS TV 채널 번호 아래 지금 자막이 흐르고 있죠. 댁에서도 이 방송을 보실 수 있다는 거,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이 좀 많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부가세 네. 신고가 이제 어제 마감됐나요? 네, 어제부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들이 좀 많이 힘드시죠? 이 네, 기간에.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세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대형 신고들이 상반기에 몰려 있어서 네. 저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세무사님들은 어제 일자로 올해에 거의 네. 업무의 3분의 2 정도가 오. 마감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로 따지면 오늘 이제 방학을 시작한 그렇죠. 건데 대형 방학에 네, 돌입한 어쩐지 거죠. 표정이 아주 밝으십니다. 네네. 그렇군요. 만약에 네. 이 부가세 확정 네. 신고에서 이제 뭔가 내가 누락했다, 네. 뭘 좀 빠뜨렸어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산세를 물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수정 신고하시면 되고요. 네. 가산세도 감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수정을 해주신다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 기간은 네. 언제까지입니까? 이제 최대는 5년까지 할 수 있지만, 5년? 네, 네. 그래도 1개월 이내에 한달 하는 안에. 게 이제 감면이 제일 크니까 웬만하면 인지하셨을 때 바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제가 그 인건비 경비 처리 네. 관해서 오늘 상담해 드린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네. 이 인건비 경비 처리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인건비는 사실은 이 지출이 많이 되잖아요. 네. 이거를 경비 처리해 주겠다 이 얘기죠. 쉽게 말해서. 네, 보통 이제 생각하시는 게 인건비를 지출만 하면 네. 그리고 이 지출했다는 사실을 뭐 세무사 사무실이라든지 신고할 때 이제 얘기만 하면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그런 생각하기 생각하고 쉽죠. 있었습니다. 근데 네네. 그렇지 않고 당연히 내가 어떻게 인건비를 사용했는지를 알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네.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주제를 제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빠뜨릴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런 것들 좀 잘 챙겨 주십사 네, 하는 그렇습니다. 의미로 네. 우리 김선아 선생님 좀 이런 것도 전문이시죠. 이런 꿀팁을 알려주시는 거. 뭐든지 전문이지만 오늘은 인건비 전문인 걸로. 그렇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그 댓글창에 김씨 아짐님이란 분이 소상공인인데 듣고 있어요. 오늘 주제가 너무 좋다고. 네, 열심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별도의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대부분 이 인건비 신고라는 그 절차를 잘 모르고 계신데 네. 가장 간단하게는 이번 달에 지출한 인건비가 있다면 다음 달 10일까지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 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는 걸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간단하게는 누구에게 얼마 이런 귀속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네. 몇 명한테 얼마를 지급했다 이렇게 간단한 내용을 다음 달 10일까지 우선 제출을 해주시는 거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간단한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람이 얼마를 벌었는지 알 수 없어서 이 관련 내용을 또 지급명세서라는 과정을 통해서 추가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그냥 몇 명한테 우리가 얼마 네. 이 정도 금액을 지급했다. 네. 네. 이걸 먼저 신고하고 네. 그 다음에는 지금 명세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네. 나는 나선홍한테 뭐 50만 원을 했다. 네, 네. 김순아에게 100만 원을 했다. 이런 네, 식으로 네. 구체적으로 한다는 네, 얘기죠.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인원수와 금액만
이제 신고하면 된다. 아주 간단한 그거 말고 또 추가로 할 거. 네. 지금 명세서 말고 또 있나요? 네, 우선은 이제 인건비의 개념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인건비는 이제 4대 보험에 가입된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아르바이트에 해당하는 임시직 아. 그리고 우리가 흔히 프리랜서라고 알고 프리랜서. 있는 그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네. 제가 모두 포함해서 인건비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러한 인건비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네. 다음 달 10일까지 항상 그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통해서 신고를 네.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만 하면 굉장히 간단하겠지만 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요것만으로는 상세 내역을 알 수 없어서 네. 지급 명세서라는 걸 제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급 명세서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뭐 과거에는 쉽게 1년에 한 번만 제출을 하면 됐었는데 네. 지금은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건비의 종류, 나열드린 인건비의 종류에 따라서 제출 시기와 제출 방법이 달라져서 네. 꼭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일용직과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매달 매달?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 발생했던 인건비에 대해서 다음 달 말일까지 네. 매달 제출이라서 이 부분은 이제 변경된 사항이기도 하니까 꼭 네네.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규직 같은 경우에도 6개월에 한 번씩 반기별로 이 상세 내역을 한 번씩 제출해 줘야 되고 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에 대해서도 1년에 한 번 제출해 줘야 되는데 네. 이 되게 복잡한데 이 취지는 뭐냐면은 네. 우리가 그 과거에는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를 조기에 알 필요가 없었는데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소득이 현저히 줄어든 분들을 조기에 파악하려는 과정에서 네. 이게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이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 이 지금 명세서에 나와 있는 그 사항들을 조기에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져서 이 제출 시기가 점점점 변동되게 된 거라 아마도 느끼셨을 때 여기에서 좀 혼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종합해 보면 코로나 시기에 좀 어려워졌던 그 영세업자들 네네. 소상공인들 네. 많이 계셨잖아요. 네네네. 이런 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더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네. 지급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잘 적어서 이렇게 제출해라.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프리랜서 사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었는데 네네. 그분들이 소득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알고 싶은데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를 기준이 알 수가 없으니까 네네. 이걸 조기 파악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그 지급 명세서를 매달 지출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저 일용직 분들은 매달 신고를 일용직도 해야 매달, 되고. 프리랜서도 매달, 네. 그다음 근로자는 6개월 단위. 아 그렇군요. 이거 매달 하는 게 참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는 이제 원천징수 아까 전에 인건비 신고라는 거를 네. 매월이 원칙이지만 사실은 2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서 6개월 단위로 신고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6개월 단위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6월 말, 6월과 12월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네. 신청한 이후에는 이제 반기별로 6개월 단위로 아까 말씀드렸던 동일한 형식으로 6개월 동안의 인건비를 7월 10일까지 네. 혹은 1월 10일까지 신고해 주시면 되는데 이 지급 명세서가 매월 제출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신고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사업자만을 인건비 지출 내역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네. 사실상 6개월 단위 신고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도 네. 상당히 복잡하구나. 네, 말씀하시는 우리 복잡합니다. 김선아 선생님도 참 이거 예? 이런 걸 참 복잡한 거를 방송에 나와서 이제 말씀하시자니 공부를 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복잡한데 이제 가장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네. 일용직과 사업소득이 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다. 그럼 별개로 네. 여기는 일용직은 매달. 일용직도 매달, 네, 프리랜서도 매달. 네. 네. 내가 고용하는 분들 중에 일용직과 프리랜서 사업자가 있다. 네. 그러면 매달이다. 이렇게만 매달이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달 그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네.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 뭐 물론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겠죠.
네, 지금 이제 오늘 이 주제로 말씀드리는 가장 네. 큰 이유이기도 한데 네. 이제 대부분 이제 세무신고를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신고를 통해서 비용을 인정받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만 네. 처음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소규모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인건비를 그냥 지출만 해도 비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네.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아. 그래서 반드시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신고를 못했다. 네. 근데 올해도 벌써 이제 절반이나 지났기 때문에 앞부분 신고를 못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물어보실 수 있을 네. 거라서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기한 후 신고라는 걸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 정규 신고를 하시면 그냥 접수증이나 아니면 일단 시스템상으로도 신고가 접수되면 납세자가 신고한 신고 내용을 신뢰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별도의 뭐 입증 서류를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고 기한이 지나서 신고를 할 경우에는 네. 신고 내용이 맞는지 그 입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인건비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이체 내역 같은 것들을 준비하셔서 네. 그 서류와 같이 기한 후 신고를 해주시면 이 또한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전혀 다른 차감되는 거 없이 그냥 바로 네. 되는 겁니까? 정기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가산세는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산세 이제 발생. 조기에 신고할수록 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신고해 주시는 게 좋고 네. 가산세는 0.125%에서 최대 1%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거 다 귀찮고 네. 난 몰라. 네. 이런 분들은 그냥 세무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해주는 겁니까? 그렇죠. 세무사 사무실에 이제 대행을 하시면 그러면 오늘 방송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네.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 업무를 대리해 드리는 거는 맞지만 네. 신고와 관련된 서류는 본인이 제출해야 사업주분이 되죠. 네. 알려주셔야 되는 거라서 고용한 인원에 대해서 세무사 사무실에 정보를 주지 않으시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아무리 신고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네네. 누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적극적으로 이거를 신고를 하셔야 되고 잘 챙기셔야 될 것 그리고 같네요. 내용을 알고 계신 게 중요한 거죠. 네, 네. 지금 우리 김순화 세무사님 제가 김순화 세무사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삼행시가 왔는데 김선화로 와서 제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7260호님 다시 보내주세요. 선자만 좀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삼행시가 안 오는데 우리 김순화 세무사님 삼행시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그래도. 비밀이에요. 네. 네. 자. 잠시 후에 제가 소개해드리고요. 인건비가 발생할 사업장이 많을 텐데 아무튼 잘 기억해 주시고 사연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소규모 개인 사업자로 23년부터 도장기기와 설비를 이용해서 건물의 나무, 금속, 벽면 부분 등의 페인트를 칠해서 표면을 보호하는 도장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특성상 인건비가 대부분의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알아보니 제가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라도 수정 신고를 하면 세액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과거 일해주신 분들은 대부분 일용직이라 연락하기 어렵고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계셔서 이분들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지나간 부분은 준비된 것이 없으니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세무사님? 이렇게 사연이 왔습니다. 네. 지금 연락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다 지났기 때문에 네. 또 굉장히 그 난감한 상황에 놓여 계신데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꽤 많습니다. 저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보면은 이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이렇게 네네.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면 인건비가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연자님처럼 보통 그 일용직이나 외국인 근로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이 인적사항을 조기에 파악을 해놓지 않아서 신고를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십니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자영업자분들 네. 이런 분들 잘 체크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이분들의 인적 사항을 좀 잘 메모를 해 두셔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네. 이제 이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료를 요청해서 다시 기한 후 신고를 해드리려고 해도 네. 이분들이 자료를 대부분은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네. 참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음. 만약에 근데 어떤 경우는 그래도 어떻게 해가지고 자료를 갖고 오는 경우도 있으세요. 네네. 그렇다면은 신고가 마감됐다 하더라도 기한 후는 아니지만 이제 경정 신고를 통해서 기존에 냈던 세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너무 처음부터 포기하지는 마시고 네. 자료를 잘 찾아보시고 연락이 되는 분에 한해서는 일부라도 신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그저 어떻게 해서 맞춰가지고 오셨다고 네네. 하는데 네. 어떻게 그분들은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뭐 이제 일용직이라는 게 네. 연락을 드리면 보통 그분이 아는 분 또 아는 분의 아는 분 막 이렇게 오시니까 어렵네요. 네. 네네. 한 분 연락처를 받아서 또 막 이렇게 저렇게 알아가지고 네. 그 끝까지 해서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아무튼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신고 기한이 지나도 네. 아유 네. 그냥 가산세 물고 말지.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신고서에 들어갈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네.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그냥 얘기죠. 가산세는 뭐 물더라도 네. 그래도 신고를 해달라. 신고 기간 지났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정기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한 후 신고 같은 경우에는 입증 서류를 같이 제출해 입증 줘야 서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지금 사연자님의 업종 같은 건설업은 단순히 인적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네. 보통 현장에서 인건비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이 금융 자료를 통한 이체 내역 자체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적 사항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증명이 안 되는 거죠. 증빙이 없어서 인정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분에게 이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 수령증이라는 대체 서류라도 작성을 해서 네네. 거기다가 이제 뭐 사인하고 이런 사실이 있다 이런 거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네. 퀴즈 아닙니다. 퀴즈 아니에요. 네. 3983번님이 현금 지급 말고 네. 이체로 지급한 내역이 네. 있으면 가능한가요? 이렇게. 네, 문자를 맞습니다. 이체 네. 지급 내역은 이제 뭐 근데 당연히 이름은 동일해야 되고요. 그렇죠. 네, 가끔 또 본인이 아니라 그 본인의 가족에게 지급했거나 이러면 또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명의자에게 이체한 내역이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의자에게 네.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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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제가 약간 좀 성악가처럼 이렇게 네, 했는데 비슷하네요. 네. 지금 약간 뭐 비웃으신 건 아니. 네네.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라서. 뭐 깜짝 놀라신 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자, 반짝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김순아 세무사님. 아까 뭐 삼행시 왔는데 뭐 살짝 제가 해드릴까요? 네네. 한번 운을 떼주십시오. 네, 김순아 세무사님의 꿀팁 정보가 TBS 애청자분들의 하세요. 원래대로 순한 영향력으로 다가와. 네네. 마지막 해주세요. 네. 화채처럼 시원하고 상큼한 하루가 될 거라 이 사연 이 연사 두 팔 벌려 강력히 외칩니다. 네. 네. 탁월하십니다. 7265님. 네, 감사합니다. 선물을 얼마 전에 받으신 것 같아서 선물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반짝 퀴즈 시간입니다. 반짝 퀴즈를 우리 김순아 세무사님께서 직접 한번 네, 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오늘 반짝 퀴즈. 인건비 신고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만 하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인건비 신고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만 하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저희가 아까 힌트를 많이 드렸는데 네. 이게 글쎄요. 네. 네, 힌트 네. 비슷한.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오늘 한번 드리자면 이 김선아 세무사님 너무 좀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나오셔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가요? 네네네. 보통 우리가
가장 짧은 단위, 네. 통상적으로 편안하다고 느끼는 그 단위들이 있는데요. 네네. 어떤 서류를 제출할 때. 그 보통 우리 급여 같은 거 받을 때 네. 급여라고 표현 안 하고 또 다른 말로 월급이라고 하잖아요. 아. 이 월급이라는 거 자체가 네네. 월 단위로 뭔가를 하는 게 되게 그렇죠, 그렇죠. 수월하다. 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네. 우리 그 인건비 신고 관련해서도 이 조기의 내용 파악을 위해서 이런 최소 단위를 활용을 좋습니다. 하고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힌트 좋습니다. 네. 그런 순 우리말 중에 이제 다달이라는 말이 있죠. 다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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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주식회사 다이아린에서 20K 순식물성 샴푸와 린스, 웰빙 플러스에서 하이리 클렌징 폼, 신화 코스메틱에서 얼굴 전체에 바르는 로디니아 달팽이 뮤신 아이크림, 차슈로 냉면을 덮다 냉면호연과 청송심에서 차슈 냉면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순한 영향력의 우리 김순화 세무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케미가 장소팔 고춘자 이후 최고의 콤비다. 이런 7260번님이 아까 또 삼행시 보내주시고, 전 장소팔 고춘자 씨가 누구 좋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모르겠는데. 네. 그러신가요? 네. 네. 자, 퀴즈를 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푸짐한 선물. 저희가 선물 아까 다 말씀드렸죠. 선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고 다시 한번 내드릴까요? 한번 더 내주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네, 인건비 신고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만 하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인건비 신고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만 하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네, 정답 S, 부가세 신고 완료했습니다. 화물차 기사입니다. 1387번님, 네, 잘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629번님, 오늘도 선홍님의 호탕한 웃음소리, 시원하게 진행하시는 목소리 듣고 퀴즈도 풀고 상식도 알아가는 꿀잼 방송 감사합니다. 그러셨고요. 네, 9946번님은 정답 이겁니다. 사업자는 지 아직 1년이 안 돼서 뭐든 지금 처음이라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업을 이렇게 처음 시작하신 분들, 1년 미만으로 시작하신 분들도 상당히 거의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알려드리나요? 세무사 보통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저희도 이제 신규 사업자나 사업한 지 1년 미만의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몇 번씩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보통 한 1년 정도는 질문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점점 줄어갑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네, 알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고라는 게 그 반복성이 있어서 이제 하시다 보면은 그렇죠. 처음에는 막 어렵고 잘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습득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주변에 그건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뭐 알려주고 그러시잖아요. 알려줘야 되는데 가끔 잘못 알려주셔가지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자, 김순화 세무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다른 사연 하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개인 사업자입니다. 요즘 인건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 정규직 채용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주말 바쁜 시간대 위주로 가끔씩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을 신고하는 경우 공단에서 4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서 특별히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인건비는 경비 인정은 되지 않는다고 하니 문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일용직 채용 시 공단에서 부과하는 4대 보험료를 꼭 내야 하는 건지 지금처럼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인건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일용직 분들은 이제 주로 채용해서 운영하시는데 4대 보험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사연자님처럼 음식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이 아주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세무사 사무실이나 혹은 저 같은 세무 대리인들이 인건비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신고할 내역을 주지를 않으세요. 근데 그 이유를 자세히 여쭤보면 네. 공단에서 부과되는 4대 보험이 너무 걱정이 된다. 그 4대 보험료 나올까 네, 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고를 하면 4대 보험 폭탄 맞는다. 막 카더라. 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네네. 의례껏 이제 신고를 기피하려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흔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 실제로 네. 4대 보험 폭탄이 4대 보험이 폭탄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4대 보험이 이렇게 무조건 폭탄이라는 표현도 잘못된 거죠. 그렇죠. 네네. 4대 보험은 이제 정해진 요율대로 그 정해진 요건이 충족했을 네. 때 보험이 당연히 부과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서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건데 네. 무조건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또 이제 일용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네.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4대 보험 중에서도 일부 보험만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이제 일용직이 4대 보험이 어떻게 부과되는지를 좀 정확히 인지를 하셔서 네. 이제 보험료가 막연하게 엄청 많을 거다라는 이런 불안감을 좀 해소하고 네. 인건비 신고를 통해서 이렇게 소득세를 절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네.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을 고용할 때 4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 네. 어떤 경우에 이제 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까? 네, 이 부분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이제 조금만 이렇게 캄다운하고 들어보신다면 감다운. 그런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아주 복잡하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이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와 네. 일용 근로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일용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4대 보험 중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꼭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4대 이거는 보험 중? 납부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네. 다만 우리가 흔히 폭탄이다 혹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다라고 표현하는 보험료는 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을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요. 네. 이 경우는 1개월 동안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했거나 네.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있게 되는 거고요. 네네.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은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네. 따라서 쉽게 표현하면 이 소득이 220만 원 이하면서 1개월 동안 8일 이상 근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220만 원 이하거나 한 달에 이제 8일 이상 내가 근무했다. 그게 아니라면 8일 이상이면 7일, 일주일 정도만 근무하고 그렇죠. 말았다면 그렇죠. 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데 부과되지 네. 않는데 그 이상이면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이 네, 그렇습니다. 돼야 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인력을 고용할 경우에 이제 4대 보험이 나올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있어서 나는 인건비 신고를 전혀 안 하겠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그 사연자님의 경우를 보면 네. 인력을 채용해서 하고 있다기보다는 주말에 바쁠 때만 가끔 알바. 그렇죠. 인건비가 발생하는 거라서 네. 꼭 8일을 넘을 가능성이 거의 커 없다고 보이지가 봐야 될까요? 않습니다. 그래서 주말만 하게 되면 이제 네. 8일일 수도 있는데 8일일 수도 있는데 네. 또 그 중에서도 아주 바쁠 때만 채용을 바쁠 한다고 때만. 하시니 네.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서 네네. 이제 무조건 내가 일용직을 채용하면 4대 보험을 다 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네네. 그야말로 단시간이나 단기간 근무한 일용직이라면 네. 이 4대 보험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가까운 뭐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셔도 좋고 네. 그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그 인건비 신고나 4대 보험료 부과 체계를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주말만 근무하는데 네. 한 달 4주잖아요. 그러면 네, 네. 이제 8일이 될 수 있는데 파타임 네. 저 아르바이트로 네. 오신 분들은 근로 시간이 짧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면 8일이 넘었다고 할지라도 근로 시간이 짧으면은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8일은
8일 이상은 근로시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네네. 무조건 이제 8일 이상 근무한 경우는 네. 또 가입 대상자가 되니까 아, 이런 근로시간이 걸- 짧다고 네.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아 그렇군요. 채용을 할 때도 좀 네. 이런 조건을 인지를 하고 계신다면 아. 차라리 뭐 토요일 풀타임으로 네. 뭐 일용직을 채용하신다든지 아, 그렇게.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는 게 네네. 뭐 7일 동안 근무를 했는데 8일째 근무 시간이 굉장히 짧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러군요. 네, 요 부분을 좀 숙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식점이나 네. 이제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은 네.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잘 알아두시고 네, 네, 숙지를 네.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자, 이게 지금 우리 사연 주신 분이 주말만 네. 이렇게 이분은 그러면 4대 보험 부과가 안 되는 케이스일 수 있겠네요. 네, 4대 보험 부과가 될지 안 될지는 네. 이제 더 상세 내용을 들어봐야지 알 수 있겠지만 네. 이 비슷한 사례의 경우에는 잘 따져보면 보통은 보험료 부과가 안 됐던 사례가 많았고요. 네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보험료 부과 때문에 그 인건비 신고 자체를 기피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돼서 보험료가 됐든 세금이 됐든 이런 그 부과된 세금 내지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네.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죠. 의무이기 때문에 네네. 반드시 이행을 해주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네. 또 무조건 이런 게 발생할까봐 음. 알아보지도 않고 회피하기보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네. 인지를 해서 그 업무를 하시는데 사업장 운영하시는데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1559번님이 이번 달은 부가세, 재산세, 휴가에 너무 힘들어요. 지출이 너무 많아요. 그러셨는데, 그렇죠. 재산세도 지금 납부 기간이죠. 네, 그렇죠. 있으신 네네. 분들은 보통은 세금이 네. 계속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신고 자체도 힘든데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해줘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그렇죠. 또 이제 아까 오늘 설명드린 인건비는 다음 달 10일까지 네. 또 10일 날 인건비 관련한 세금 납부해야 되고 또 앞으로 줄줄줄 세금 일정이 있기 때문에 네네. 많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네네. 자, 세무사님 그 혹시 헤드폰을 써 주실 네. 수 있으면은 네. 지금 전화 한 통이 네. 연결이 됐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현숙 씨세요? 자,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예, 저 미아동에 사는 봉제업을 하고 있는 김기순이라고 합니다. 네, 미아동의 우리 김 선생님. 자, 우리 저 김순환 세무사님 인사 나누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내용이신가요? 아, 제가 이제 봉제업을 혼자 하청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3.3을 요즘에는 다 띄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지껏 그거를 띄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저한테 그 사업자 등록을 내라고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 네, 네. 저 혼자 하고 있는데. 아, 혼자 네, 1인 영세업으로 네네. 하고 계시는데 네네네. 네. 아, 그래서 지금까지 그거를-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시고 지금 하셨던 모양이죠? 네네. 그 원래는 또 이렇게 영세업자다 보니까는 혼자 하다 보니까는 그게 없이 그냥 하거든요.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러는데 그거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좀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네네. 문자를 드렸습니다. 네. 세무사님. 네,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네, 네네. 기존에는 이제 일한 만큼 제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이제 3.3을 떼고 받다가 이 상대방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거는 아니고 이제 그 사업자 등록을 내라고 하니까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 건가요? 네, 아마 이제 일을 하고 계신 곳에서 사업자 등록을 네. 통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그런 요청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프리랜서 사업이라는 게 가장 사업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업자를 내야 되느냐 내지 않아야 되느냐 판단해야 되는 게 네. 고정된 사업장이 있냐와 인적 용역을 가지고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네. 혼자 하시니까 뭐 인적 설비는 없어서 거기엔 해당 사항이 없지만 네. 고정된 사업장이 있으시다면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
예, 저 사업자 등록 안 하고 계속 하시다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나요? 그 고정된 사업장이 없었다면은 네네. 사업자 등록이 굳이 필요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어떤 장소를 임차해가지고 하고 계셨던 거라면은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 말씀해주신 곳에 나는 고정된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굳이 사업자 등록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제 일이 없을 때는 저희가 뭐 한 달 정도도 일을 안 하고는 하거든요. 한두 달 정도. 그렇군요. 네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면은 우리한테 이득이 될지 아니면은 뭐 세금이 요즘에는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네네. 세금은 사업자를 내거나 프리랜서로 하거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자를 내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관련 경비를 추가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네. 가장 크게는 우리가 그 봉제업을 하시다가 아르바이트생이 발생을 했다든지 추가로 뭐 인건비 지출할 일이 생겼을 때 네. 프리랜서 상태에서는 인건비 처리가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하죠. 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그 인건비 처리가 가능해져서 네. 그런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 이런 유불리를 좀 따져보시려면 그 네. 관할 세무서 쪽에 문의를 하셔도 되죠. 우선은 내가 하는 일에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는지 네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내가 그 고정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곳에 나는 프리랜서 사업자라는 걸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아까 아니 근데 네. 변호사님 고정된 사업장이라는 게 네. 제가 그 받아서 일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받아서 일을 하는 쪽에 그 고정된 사업장인 거예요? 아니면 제가 하고 있는 고정된 사업장인지? 선생님께서 일을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네네. 장소는 제가 얻어서 가게 조그만 거 하나 얻어서 하고는 있어요. 그러면은 네, 네. 고정된 사업장으로 봐야 그렇죠.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네. 인건비 지출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또 네. 유리하다. 네, 일단 네네. 고정된 사업장이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맞고 더 유리해지려면 그동안 뭐 발생했던 소액 인건비라 하더라도 신고를 통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종합소득세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미아동의 김 선생님. 네. 네. 날씨가 무더운 날씨인데 말이죠. 네. 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예,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럴 때 상당히 좀 보람 있으시죠. 이렇게 저 라디오를 들으시고 조금이나마 저희 네, 또 네, 그렇습니다. 네. 슬기로운 서울 생활을 들으시고 좀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네. 우리 세무사님도 더운 날 여기까지 오셨는데 네, 말이죠. 그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거 저 인건비 신고 네. 마지막으로 네. 신고를 내가 안 했어요. 네. 그럼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신고를 안 하면 이제 경비 처리를 할 수 없고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고 네, 또 손해죠. 네, 당연히 손해가 되고요. 네. 특히나 이제 인건비가 주요 경비를 차지하는 업종들, 네. 아까 같은 건설업들, 또 음식업 이런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에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 업종들은 좀 인건비 신고에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내드렸는데 인건비 신고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만 하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세무사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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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그 반기 신고라는 걸 통해서 1년에 2번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급 명세서라는 게 소득의 조기 파악을 위해서 지급 명세서 제출 시기를 매월로 네. 일부 인건비에 대해서는 앞당겨 놨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이제 매월 신고를 통해서 매달. 이 시기를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전화 연결하신 우리 미아동의 김 사장님, 네, 선물 보내드리고요. 9946-7048, 6629-9523번님 이렇게 저희가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김순하로 죄송합니다. 그 삼행시까지 들어오고 네네. 상당한 팬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팬덤. 보이지 않는. 그렇습니다. 네네. 자, 김순하 세무사님의 아주 친절한 답변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이제 월요일에 뵐 텐데 슬기로운 노후 생활로 월요일에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 나오십니다. 은퇴 후에 생활비 걱정하지 않는 노후 준비법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선아 세무사님 보내드리면서 테일러 스위프트 크롤 서머 남겨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서울 생활 나선홍이었습니다.